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미래를 여는 방송 복지TV 뉴스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6,03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올해보다 450원, 8%가 넘게 오른 것인데 결정 과정에서의 진통이 적지 않았습니다. 박정인 기자입니다.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450원 오른 6,030원, 인상폭은 8.1%로 2010년 이후 가장 높은 인상률을 기록했습니다.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126만 270원으로 올해보다 9만 4천여 원 높아집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8일 저녁부터 회의를 시작해 9일 자정을 넘겨 이 같은 최저임금 인상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현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 중에 중요한 기조가 임금 소득 격차 해소가 있고 그런 것을 반영해서 의결 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시급 10,000원 인상안을 주장한 노동계와 동결을 제시한 경영계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법정 타결 기한을 열흘이나 넘겼습니다. 근로자위원들이 결국 최종 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표결을 앞두고는 소상공인 대표 2명 역시 퇴장했습니다. 소상공인들이 이 안에 대해서 찬성할 수 없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은 마지막 표결에서 참여하지 않고 퇴장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인상안을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 양측 모두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 의결된 내년도 최저임금안은 노사 이의 신청 등을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이 다음 달 5일까지 최종 고시해야 합니다. 복지TV 뉴스 박정인입니다. 노숙인 복지법이 제정된 지 3년이 됐는데요. 한국노숙인복지시설협회가 노숙인 복지 서비스의 개선점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김지환 기자입니다. 노숙인에게 양과 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노숙인 복지 서비스 종사자들. 하지만 현재 노숙인 복지 서비스 종사자들은 여타 복지 서비스 종사자들보다 낮은 처우를 받고 있고 서비스의 질 역시 낮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8일 한국노숙인복지시설협회는 국회에서 세미나를 열고 노숙인 복지법이 제정된 지 3년이 된 시점에서 달라진 점과 개선돼야 할 점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이날 세미나에서는 현재 개인적인 취약성을 지원하고 보완하는 복지 서비스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지만 이에 비해 노숙인 복지 서비스는 양적 질적인 측면에서 매우 취약한 실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노숙인 복지시설이 돌봐야 하는 보호 인원은 1인당 50인으로 평균 2인에서 28인에 불과한 다른 시설과 확연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노숙인 복지 서비스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도 열악하긴 마찬가지입니다. 복지 서비스 종사자와 노숙인 복지 서비스 종사자들의 연봉 차이는 적게는 500여만 원, 많게는 1,200여만 원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현상의 경우 노숙인 복지 서비스가 자활과 주거 서비스에 집중되면서 생기는 현상이라고 보는 관점이 지배적이지만 정원호 성공회대 교수는 이 현상이 복지 서비스의 낙후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외국의 노숙인 홈리스 서비스 보면 항상 그 주거 서비스와 복지 서비스 연결되어 있습니다. 복지가 낙후된 상태에서 복지 서비스가 낙후된 상태에서 자활 서비스 효과가 발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자활 서비스에 대한 강조가 복지 서비스 낙후를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한편 이날 복지부 관계자는 지금 당장 노숙인 복지법의 개선이 가시적인 성과를 보일 수는 없으나 오늘 주요 문제로 논의됐던 노숙인 복지 서비스의 양적 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복지TV 뉴스 김지환입니다.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3명은 경제활동을 하고 있으며 이 중 대부분이 생활비 때문에 일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건복지 포럼에 실린 노인의 경제활동 특성과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노인의 28.9%가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인들이 경제활동을 하는 이유로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라는 답변이 79.3%로 가장 많았고
용돈 마련을 위해 일을 한다는 노인은 8.6%뿐이었습니다. 연구원 관계자는 노후 대비가 부족한 상당수 노인이 노동시장에 잔류할 수밖에 없다며 정부 지원 일자리를 한시적으로 확대하는 등 노인들의 일자리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의 부실한 수급자 관리와 이중 수혜 방치로 인해 복지와 의료, 교육 분야에서 약 4,400억 원에 달하는 재정 누수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20개 기관을 대상으로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복지사업 재정지원 실태를 점검한 결과 총 52건의 감사 결과를 시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복지사업 부정수급 등의 부당 지급 금액은 4,461억 원이고 감사 지적사항이 제도 개선될 경우 1,524억 원의 예산 절감 효과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장애인 제도 개선 솔루션이 장례식장을 방문하는 장애인 조문객의 편의 증진을 위해 편의 용품을 비치해 줄 것을 보건복지부에 요청했습니다. 솔루션은 장애인이 조문을 위해 장례식장에 방문하는 경우 장례식장의 주 출입구나 복도에는 편의시설이 설치돼 있으나 내부 시설에는 편의시설이 없어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장례식장은 장애인과 노인 등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편의시설 설치 대상 시설임에도 내부 편의시설 설치가 규정돼 있지 않다며 이동식 경사로와 접이식 식탁 등 편의용품을 비치해 장애가 있는 사람이 요청할 때 쉽게 제공해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광주에서는 유니버시아드 대회가 펼쳐지고 있죠. 전 세계 선수들이 열띤 접전을 펼치고 있는데요. 선수들 못지않은 열정으로 숨은 땀방울을 흘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박예슬 아나운서가 소개합니다. 지난 3일부터 시작된 광주아기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곳곳에서 빛내주는 이들이 있습니다. 3년 동안 선발과 배정, 훈련 등을 통해 만반의 준비를 거친 유대회 자원봉사단입니다. 초등학생부터 80대 어르신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봉사자들이 경기장 안팎에서 열심히 활동 중입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끝까지 참여하게 되어서 고맙게 생각하고 최종일까지 몸 건강을 유지해서 깨끗이 해나가겠습니다. 선수들을 상냥하게 인도하는 주차관리 역할 또한 자원봉사자들의 몫입니다. 같이 봉사활동하는 젊은이들한테 하고 싶은 말은요. 우리가 다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이 광주대회뿐만 아니라 또 다른 대회에서도 우리 젊은이들이 앞장서서 봉사활동을 해주면은 우리 미래는 밝으리라 생각합니다. 유대회 자원봉사자는 총 10,000여 명에 이르며 통역, 입장 안내, 경기 보조 등 30여 개의 직종으로 배치되었습니다. 광주아기 유니버시아드 대회 주요 경기를 앞두고 있는 만큼 자원봉사자들의 활약이 더욱 두드러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광주에서 복지TV 뉴스 양예슬 아나운서였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한국장애인 고용공단과 사단법인 인순이와 좋은 사람들이 장애인 교사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이번 협약은 다문화 가정 청소년을 위한 대안학교인 강원 해밀학교에 장애인 교사를 추진하는 것으로 앞으로 공단은 직원 재능 기부를 통해 다문화 아동들의 진로 설계를 돕고 해밀학교는 공단의 장애인 직업 영역 개발 사업으로 장애인 교사를 채용할 계획입니다. 충남대학교가 한국장애인 고용공단과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을 추진하기 위한 협약을 맺었습니다. 특히 이번 충남대회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 추진은 국공립대학교 최초 사례이며 양 기관은 장애인 고용을 위한 인프라 설치, 다양한 직무 도입 등을 위해 협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흔히 눈병이라 불리는 유행성 각 결막염 환자가 작년보다 크게 늘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특히 19세 이하의 영유아와 소아, 청소년층에서 유행세가 크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8일 중국장애인연맹 공무원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권에 대한 교육 및 차별 시정을 위한 정보 교류 등 상호 협력의 자리를 가졌습니다. 한편 중국장애인연맹은 중국 정부사나 국가조직으로 15만 명의 직원이 장애인 고용, 교육, 정책, 국제협력 등의 영역에서 활동 중입니다. 대구시 장애인 구강진료센터가 전국에서 6번째로 경북대학교 치과병원 7층에 문을 열었습니다. 센터는 대구와 경북 지역에 대한 치과 의료 서비스의 접근성 및 전문성 향상과 구강보건사업 및 의료 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선도적 지원 기관으로 운영될 방침입니다. 경기도 양평구는 지역 내 복지 문제를 해결해 복지 사각지대 없는 행복 실감 도시를 만들기 위한 읍면 행복돌봄 추진단 및 복지의장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12개 읍면 총 327명의 행복돌봄 추진단과 12명의 복지의장은 읍면 단위의 복지 사각지대 상시 발굴, 지역 내 민간 자원과 연계한 지원과 자원봉사 활동을 수행하게 됩니다. 경기도 용인시는 지난 7일 경희사이버대학교와 관악협력 협약식을 체결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복지, 교육 등 각 분야에서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용인 시민은 경희사이버대학교에 편 입학할 경우 입학금 전액 면제와 수업료 20% 감면 등 교육비 지원 혜택을 받게 됩니다. 본격적인 휴가철, 동남아와 중국을 간다면 홍역 예방접종을 챙겨야 합니다. 홍역은 지난해 여름 크게 유행했는데 20, 30대는 2차 접종을 하지 않은 경우가 상당해 접종하고 떠나는 게 안전합니다. 반면 40대 후반 이상이라면 자연적으로 면역이 형성됐기 때문에 접종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행지가 동남아는 물론 아프리카, 중남미라면 말라리아 약을 먹어야 하는데요. 해마다 수백만 명의 사망자를 낳는 말라리아는 출발 1, 2주 전부터 그리고 귀국 후 4주까지 약을 먹어야 효과가 있습니다. 아프리카와 남미 일부 국가는 황열 예방접종 증명서가 없으면 입국이 되지 않습니다. 황열 예방접종은 한 번 하면 10년간 다시 할 필요가 없습니다. 문제는 예방약과 백신이 없는 풍토병. 댕기열이 대표적입니다. 올해 말레이시아와 베트남을 중심으로 크게 유행하고 있고 지난해에는 해외 유입 감염병 중에서 1위를 차지했는데요. 모기 기피제를 사용하는 등 모기에 물리지 않는 게 유일한 예방법입니다. 홍콩에서는 독감이 유행하고 있어 만성질환자와 노약자는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를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귀국 후 고열이나 근육통, 기침, 설사가 나타나면 보건소에 신고하고 여행 지역을 꼭 말해야 국내 유행을 막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야기가 있는 시간, 오늘의 영상 함께 보시죠. 바비 인형 하면 똑같은 몸매, 똑같은 얼굴이 떠오를 텐데요. 영국의 한 장난감 회사에서 다양한 모습의 인형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휠체어를 타고 있는 인형, 보청기를 하고 있는 인형, 안내견과 함께 있는 인형. 다양한 모습의 인형들을 접한 어린이들의 시선 또한 넓어지지 않을까요? 놀이는 곧 문화입니다. 문화는 인식을 바꾸는 큰 힘을 가지고 있는데요. 다양한 모습의 인형을 갖고 노는 것, 그것은 곧 어린이들이 다양함을 존중하고 받아들이는 작은 시작이 되리라 봅니다. 행복한 미래를 여는 방송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